안녕하세요, 차쌈TV란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EV6가 최고인 이유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EV6의 히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만큼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현재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물론 1열에서 타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열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2열 히터가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인 것을 제가 제기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너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EV6에 대해서 여전히 차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세요. 왜 차가 좋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국산차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테슬라 모델 3 전기차로 운행을 했었는데요. 그 차량을 판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승차감 부분도 있었지만 수입차, 그 중에서도 테슬라라는 차량을 타는 데서 오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단순 범퍼 교환도 엄청난 시간을 대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모르고 차를 박으면 어떡하지, 차를 맡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차를 몰기가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산차라는 메리트는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EV6 아이오닉 5 GV60, 물론 쉐보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수입을 해서 완제품으로 들어와서 팔기 때문에 수입차로 분류가 되고 있고, 사실상 쌍용에서 출시 예정인 전기차를 제외하면 국산 전기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이란 메리트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히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오늘 히터를 고쳐야겠다, 그래서 바로 끌고 가서 고쳐주세요 이러면 수리가 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상 수입차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이 EV6가 제 33번째 차인데, 제가 그동안 국산 한 30%, 수입 70%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3사 포함 거의 대부분의 수입차를 다 타봤고 모든 서비스 센터를 다 이용을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수입차에서 서비스가 좋다는, 이건 국산차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발렛 파킹을 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 방문했더니 응대가 좋았다. 왜냐하면 딱 방문을 하면 이렇게 단정한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좀 더 대접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수입차 회사들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대기하는 공간이 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이지,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예요. 물론 더 좋은 회사, 그리고 정말 최악의 수입차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차라는 것을 정말 포기하기는 힘든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차를 처음 구입을 하실 때 국산을 살지 수입을 살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국산을 많이 사시죠. 왜냐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국산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국산에서는 현재 대안 EV6, 아이오닉 5, GV6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첫 번째 이유로 꼽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소야 어느 전기차든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현대기아차에는 EPC라는 현대기아차 거의 전용이죠. 사실상 쓸 수는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으로 거의 전용으로 나누어 버린 EPC라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자, EPC에서는 20분만 하면 거의 80%까지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을 할 수 있죠. 물론 다른 차들도 할 수 있지만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할 때만 이용을 할 텐데, 이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일반 충전소와 비슷한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혹여나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을 못해서 차가 멈추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EPC는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는 장거리 뛰는데 불편함이 없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시간에 되기 때문에 제가 2번을 써봤는데 거의 화장실 갔다 오면 충전이 제가 원하는 만큼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거의 대부분 채우지 않고 한 50% 정도만 채우려면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충전 금액에 이 정도 초급속 충전을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장거리 뛰는데 부담감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꼽아봤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 공간감입니다. 사실상 현재 대형 전기차 예정된 것들은 있지만 당장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뭐 수입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아이오닉5와 EV6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뭐 GV60도 제가 뭐 구입을 검토를 했었지만 일단 뭐 차박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뭐 EV6와 아이오닉5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물론 수입까지 간다면 뭐 테슬라 모델 Y 이런 모델이 있지만 이제 수입차를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뭐 테슬라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부분, 그리고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1000만원, 2000만원을 더 주면서 테슬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공간감을 낼 수 있는 차는 뭐 아이오닉5 그리고 현재 EV6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아왔고요. 자, 네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일단 가격은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올해와는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제가 21년 내도록 이 차를 빨리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다. 그런데 현재는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고, 아마 지금 스탠다드가 6천만원이 넘게 나온 걸 보면 아무리 저렴해도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6,900만원 정도, 6천 후반대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테슬라는 절반, 그리고 EV6는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벌어지게 되어버렸죠. 자, 이 상황에서 예전에 그 가성비 이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자율 주행에 제가 예전에 5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줬었거든요. 테슬라 반자율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테슬라는 가성비 차량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뭐 단순 접근하기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가성비도 떨어진다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애프터마켓에서 뭐 피를 받고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일단 가성비가 과거보다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오래 계약을 못한 것에 대한 또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EV6의 가격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요. 사실상은 다른 차들이 바뀌면서 이제 EV6가 좀 더 수혜를 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차량, 제가 볼 때는 EV6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오닉5를 사면 되지 않느냐, 왜 EV6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를 해서 몰아봤고 어느 정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휠 베이스인데요. 자, 휠 베이스가 길면 뭐 그만큼 실내 공간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또 운동성과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휠 베이스가 길면 가장 불편한 점이 이제 유턴을 할 때 유턴 회전 반경이 정말 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EV6 같은 차량도 그 회전 반경이 큽니다.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빨리빨리 어떻게 움직이고 싶을 때 좀 더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휠베이스가 길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오닉은 일단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전고 같은 거 자체가 좀 더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좀 더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거기에 휠베이스까지 길기 때문에 EV6 차량 자체가 이게 뭐 GT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그렇게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이오닉5 대비해서는 그래도 운전이 재밌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카니발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아이오닉5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패밀리형 전기차를 타면서 그래도 조금 밟고 싶고 어느 정도 운동성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이오닉5보다는 EV6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아이오닉5가 리프레시 모델을 예정을 하면서 뭐 배터리 사이즈도 같아졌고 뭐 OTA도 탑재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EV6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점이 이제 배터리 사이즈가 더 크다는 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건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지금 구입을 하더라도 이제 아이오닉5가 무조건 가격을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EV6보다는 좀 더 비싸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더라도 저는 EV6를 살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디자인 뭐 이런 부분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제 성향에는 좀 더 EV6가 맞는 것 같고요. 2900 정도 휠베이스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cm 차이로 어느 정도 실내 공간을 더 뽑아주고 차박이 좀 더 편하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EV6도 크게 타는데 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EV6를 다시 구입할 것 같네요, 저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V6가 최고인 이유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수입 전기차를 한 대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현재 만들고 있는 EGMP 플랫폼에서의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파생 모델을 구입을 한다면 크게 제가 뭐 배울 점이나 느낄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입 전기차를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 폭스바겐 ID4는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그렇게 빠르게 예약을 하지 못해서 빨리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늦게 준다면 그 차는 사지 않을 것 같고, 또 볼보 폴스타 같은 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계속 뭐 새로운 전기차 아니면 제가 뭐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또 앞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3TV라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